반갑습니다. 부동산 이론가 현장에서 투자를 해봐야만이 경험할 수 있는 현장 노하우를 갖고 또 여러분들의 부동산 자산을 관리해드리고 재테크 TV를 운영하고 있는 박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경기가 요즘 너무나 불안정하고 많은 분들께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나의 자산을 가장 안전한 곳에 지키고 싶어 하시는 분이 많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안전자산, 이제 금융 쪽은 위험자산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안전자산이 바로 부동산인데, 부동산 중에서도 가장 안전하고 고수익을 내는 게 바로 부동산의 꽃, 토지입니다. 물론 제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신 분도 있고 처음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든 토지가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 토지를, 땅을 구입하는, 선별하는 방법을 좀 한번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이제 다른 것들은 좀 해보셨는데 너무나 경기가 안 좋고 불안정하니까,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안전한 곳에 내 자산을 넣어놓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처음 투자하시는 분이 많아서 망설이고 계시는 분이 정말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최근에도 많이 토지를 처음 투자하는 분들이 많아지는데, 대부분 경기가 이렇게 경기 불황이 심해지고 경기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나쁜 얘기들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면서 관심을 토지 쪽에 갖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도 투자에 지금은 많이 찝어주는 게 두 가지 얘기해 주죠. 금이나 이렇게 땅에다 넣어놔라 라는 얘기를 하는데, 단기 투자로 뭐 가끔씩 뭐 달러나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달러도 조금 그쪽에 계속 해왔던 분이 아니라고 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그러면 단기간에 혹시 모르는 비상금으로, 현금보다는 가치를 보유하고 언제나 금방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금을 좀 준비를 하시면서 그 비상금으로 준비를 하고, 투자는 그래도 땅이 최고다, 가장 안전하고 이 시가 지났을 때 가장 고수익을 안정적으로 내줄 수 있고 나의 인생까지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땅이기 때문이죠. 100%의 땅이, 대한민국 모든 땅이 그렇진 않고요. 대한민국 땅 중에서 2.8%만 건물을 질 수 있도록 허가가 되어 있는데요. 그 건축이 허가되어 있는 땅 중에서 또 현재 도시는 빼고 앞으로 신도시가 들어가는 지역을 또 선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되게 이 얘기를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얘기를 듣고도 불구하고 현도시에 가서 땅을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도시권에 사시다 보면 지방을 봐도 도시여도 시내여도 시내권이 도시같이 보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내라고 하는 곳인데도 시골같이 보이니까 그 지역들을 이렇게 투자하려고 하는데, 분별이 안 되시게 되면 지도를 보시고 상업용지가 있는 지역은 도시다, 이미 현재 도시구나, 아무리 초라한 지역이더라도, 아무것도 없는 지역이더라도 상업용지나 이렇게 건물들이 좀 있다 하면 이쪽은 현재 도시구나 라는 걸 좀 분별을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토지 이용 계획을 가장 쉽게 보고 네이버 지도나 다음 지도나 이게 지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용도로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땅을 사려고 하는 곳이 핑크색이 있는 곳인지 없는 곳인지, 있는 곳은 현재 도시고 없는 곳이 신도시다, 이렇게 좀 구분을 하세요. 이 부분도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일단은 핑크색이 있는 곳은 현재 도시다, 이렇게 일차원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뒤쪽에서 한번 어떤 부안을 갖고 예를 한번 또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의 땅을 사려고 해요. 첫 땅을. 그러면 희소한 땅을 사셔야 하잖아요. 우리나라 땅은요, 도시지역과 도시 외곽지역, 비도시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도시지역이 100% 땅 중에서 16.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에 살기 때문에 도시가 되게 넓고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16.6%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고 나머지가 산하고
상과 비도시적으로 형성이 돼 있죠. 그게 바로 나머지 85%가 다 비도시 지역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비도시 지역 땅은 사실상 개발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된다 해도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런 땅들이기 때문에 실제 내가 사용하려고 필요해서 살 때는 상관이 없지만 투자로는 절대 제외시켜야 한다라는 걸 꼭 명심하세요. 근데 되게 많은 첫 땅을 사시고 왕초보님들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싼 땅을 사서 뭐 어떻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바라는데 투자는요 여러분 요행을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합리적인 보장된 안정된 수입을 자꾸 이렇게 취하려고 하셔야 한다라는 관점을 좀 많이 바꿔주셔야 한다라는 걸 예를 드리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이 있을까봐 조금 차근차근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희소한 땅, 그래서 16.6%의 땅 중에서도 또 나뉘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 건물 짓고 주거지로 형성된 게 2.8% 정도 되고 또 상업용지가 상가들이 밀집되는 이제 쉽게 말하면 어느 지방이든 시내권이 있잖아요. 그 시내권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중심지, 그 중심지의 상업용지가 우리나라 100% 땅 중에서 0.3%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공업지는 더 없고요. 그래서 그렇게 희소한 땅을 내가 가졌을 때 여러분들한테 어마어마한 수익과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널리고 널린 상과 뭐 자연녹지, 계획관리지, 또 뭐 생산관리지, 농림지역 이런 땅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없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투자 수익을 절대 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라는 표현을 써서 조금 죄송하긴 하는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불특정 다수의 땅들이 개발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구역이 딱 정해져서 스마트 도시로 개발이 돼야 하기 때문에 뭐 막연하게 옛날같이 여기 사놨는데 핵심 지역 주변을 사놨는데 여기도 이렇게 되겠지 이런 거 투자는 로또 바라기이기 때문에 저는 추천하지 않는 땅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우리나라의 도시 지역 안에 들어가 있는 땅을 사야 하고 거기에서도 지금 현재 도시를 다 제외하고 앞으로 신도시가 들어가는 지역을 하는데 그 신도시를 지자체에서 만드냐 광역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건지 국가가 주도해서 만드는 곳인지 반드시 또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자체가 아니라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지역을 선별하는 게 또 핵심 포인트이고 그 지역이 제가 사는 지역의 한계를 가지면 안 된다고 제가 여러분 많이 얘기했죠. 돈이 되는 지역을 사야지 내가 사는 가까운 동네를 사는 게 아니에요. 되게 많은 분들이 땅 투자를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사는 지역에 내가 한 번이라도 가볼 수 있는 지역을 선택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 관점도 바꿔주셔야 돼요. 국가가 개발을 해서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하는 지역이 내가 그 땅을 갖고 있을 때 돈이 되는 거지 국가나 어디나 뭐 지자체에서 돈이 들어가서 개발하지 않는 땅에 내가 아무리 땅을 많이 갖고 있는다 해도 그 땅은 개발되지 않으면 큰 수익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팔고 싶을 때 팔 수 없게 묶이는 땅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언제나 수요가 넘치는 도시지역 안에 그 안에서도 건물을 질 수 있도록 이미 허가되어 있는 땅, 신도시가 개발될 지역에 이미 핵심 요충 도로를 축으로 해서 건축이 허가되어 있는 땅을 갖고 3년마다 현금화를 시킬 수 있는 아주 스마트하고 단기간에 투자 3년, 5년 안에 단기간에 고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투자 방법이 땅도 있어. 얼마든지. 근데 그런 땅들의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몰라서 못하는 거지. 아시면 누구나 다 하고 싶은데 몰랐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저도 어저께 좀 연로하신 분이 하고 얘기를 좀 하게 됐는데 그렇게 자기가 땅을 사려고 했을 때 이렇게 저희같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해줬더라고 하면 자기가 젊었을 때 훨씬 편안한 인생을 빨리 만들었을 텐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 사람이 물어보고 다니고 살 사람이 이렇게 했지 그때는 중개사들도 많이 적극적으로 그러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분 자체가 저는 그래요. 행운이라고 저하고 이렇게 또 인연이 되신 분들이 다 하던 말이에요. 하시던 말.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만났다는 자체가 내가 그 영상을 보게 됐던 것도 인연인 것 같다. 정말 나한테 복인 것 같다.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저 역시도 정말 좋은 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 좋고 성숙한 투자 마인드와 성숙한 관점, 그러니까 감정적이지 않고 현실, 사실이 뭐야 라는 사실적인 객관적인 관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분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상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수익률은 어느 정도 원하세요? 그러면 많이면 되죠. 많이 좋으면 좋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지금 본인이 이상적으로 생각한다. 근데 투자 대비, 기간 대비 수익률을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한 배면 될 것 같은데 한 배 반이요, 두 배요. 이렇게 정확하게 찝는 분들은 이분이 현실적인 그 수익률, 현실적인 투자 관점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많이 오르면 좋죠. 이런 분들은 참 힘들어요. 왜냐면 본인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가 기준이 없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냥 이 기간 안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들이 따로 있는데, 기간을 길게 보면 길게 보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가 있는가 하면 짧게 보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그걸 추천을 해줘도 그걸 인식할 수도, 구분할 수도, 분별할 수도 없으세요. 그래서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 마인드는 진짜 현실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그 사실에 근거한 자료를 갖고 통찰해내야 돼요. 분별해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세요. 근데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야, 내가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걸 어떻게 하냐? 내가 1억을 투자하고 투자는 기간은 3년 보고 수익률은 요 정도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은 내가 현실적인 분이에요. 현실적인, 그냥 막 이렇게 뭔가 일확천금을 바라고 뭐 이렇게 좀 막연한 투자가 아니라 현실 가능한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일수록 더더욱더 투자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세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관점이어서 제가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마지막에 또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지역이 국가에서 국책사업으로 만드는 신도시라고 해도 그 도시가 소비도시가 있고 생산도시가 있다. 소비도시는 행정기관들이 들어가는 곳이고, 실질적으로 그 도시에서 어떤 그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활동을 안 하면서, 그러니까 지출만 되는 도시를 소비도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소비도시. 경제도시가 있어요. 경제는 뭐냐면 여기서 직접 기업들이 경제를 돌리는, 생산을 해내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두 개의 국책사업 똑같이 국가가 한다고 했을 때 나는 어디를 투자하냐? 반드시 생산도시, 경제도시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많은 전문가들이 그 전부터 많이 얘기했어요. 경제도시에 투자해라. 국가가 개발하는 경제도시에 투자하면 손해보지 않는다, 잘못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그 전부터 많이 해주셨던 내용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업들이 와서 투자를 해요. 경제도시 같은 경우는. 그리고 소비도시, 행정도시 같은 경우는 그런 그 공공기관들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계속 뭔가 생산해내지 않고 계속 돈을 쓰는 지역이기 때문에 인구 유입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일자리가 거기에 인구만 그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만 계속 끊임없이 일자리가 생성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구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땅값이나 집값이나 이런 것들을, 수요자들이 한정이 되어 있고 언젠가는 끝나겠는 시장이라고 한다고 하면, 경제도시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기업들이 투자를 하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일자리 때문에 인구들이 계속 유입이 되는 거예요.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인구가 계속 밀집이 되고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인구들이 계속 오기 때문에 수요는 느는데 공급이 딸릴 수밖에 없어요. 부정하다 보니까 집값이나 땅값이나 모든 부동산 가격, 여기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조건, 계속 인구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산도시, 경제도시에 투자해라. 소비도시, 행정도시에 투자하지 마시고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점검을 한번 해보시면 되게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국책사업을 찾으신 다음에 국책사업에 어떤 타이틀을 갖고 어떤 목적으로 개발을 하는지를 정확히 좀 아시면 되겠고요. 그 지역의 또 핵심, 지금 현재 도시가 아니라 앞으로 신도시가 들어가는 신도시지에 건축이 허가되어 있는 땅을 하시라. 건축이 허가되지 않은, 나중에 이 건축용지가 먼저 포화가 되고 거기가 먼저 개발이 된다면 주변 땅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자연녹지
뭐 계획관리지, 생산관리지, 뭐 농림지원 이런 것들, 임야 이런 것들은 절대 사면 안 된다라는 거를 꼭 명심하세요. 이 주거지로 이미 건축이 허가돼 있는 땅으로 도로 나면서 현금화 시키고 또다시 그때도 사도 늦지 않은데 지금 이 폭등하는 이 타이밍에 굳이 내 돈을 묶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개발이 그것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 싼 땅에다가 묶어놓지 말라는 그 얘기를 드릴게요. 진짜 이 용어를 좀 쓰는 게 딱 100% 맞진 않지만 정말이에요. 대부분 저렴한 땅 사시려고 하는 분들이 기획부동산이라고 하잖아요. 그 지분 등기로 내주는. 그리고 임야 같은 것들은 원래 분할이 안 돼요. 안 되다 보니까 공동명의로 해서 지분으로 이렇게 판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땅을 갖고 뭐 분할해서 판다라고 이렇게 해서 나눠서 하는데 이게 이제 원래는 그 분할이 안 되는 땅을 분할을 하려고 애를 쓰니까 허가 자체를 안 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등기가 막 몇 년 만에 나오고 공동으로 등기가 나고 내 땅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고 사고 이렇게 이제 그 막연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전 시간에 한번 그 영상을 본 거를 보시게 되면 어떤 내용이냐면 기획부동산들이 취급하지 임야만 사지 않으면 기획부동산에 속지 않을 정도로 기획부동산들이 임야를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사는 사지 마시라 절대로. 그리고 더불어서 내가 수익을 안전하게 가고 싶다 하면 건축용지로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걸 얘기를 드시고 여기까지 얘기를 드리고 또 이제 하나 더 하는 건 경제도시를 사야 하고 또 경제도시인지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가까운 게 아니에요. 경제도시나 소비도시는 아니고 경제도시에 사야 한다는 거. 그래서 경제도시이면서 또 중요한 조건이 뭐냐 바로 교통 인프라예요. 그러니까 공항과 항만과 이제 앞으로 물류 4차 산업의 4차 기술 시대가 되면서 반드시 중요한 게 물류 체계거든요. 물류 시장. 유통시장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원가를 가장 많이 낮추는 게 항이에요. 그래서 항만이 수심이 가장 깊은 지역이 대한민국의 어딘지를 찾아내시고 가장 큰 배가 한 번에 한국까지 접안할 수 있는 그 항구가 어디냐 그거를 찾아내시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모든 기업들은 원가, 전 세계와 원가 경쟁을 할 때 이 항만을 배로 인해서 물건을 많이 운반을 하기 때문에 원가 조절 중에 가장 큰 핵심 포인트가 바로 항만이 수심이 깊어서 큰 배가 한 번에 많은 양을 갖고 들어와야만이 원가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항이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수심이 가장 깊은 항을 찾아내는 게 핵심 또 포인트고 공항이 있는 게 중요한 게 국제공항이 대하는지를 좀 보셔야 하고 이 국제공항이 그 지역에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요충지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도 그런 항로도 좀 보셔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항이 있는데 철도가 안 돼 있는 지역은 또 제외를 시키셔야 돼요. 왜냐면 항만에 배가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싼 게 철도인데 철도가 바로 연결이 돼 있지 않고 도로가나 뭐 다른 것들로 기타 돼 있겠으면 이것도 원가 경쟁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에 철도가 다 바로바로 연결이 돼 있는 지역이 어딘지를 찾아내는 게 여러분들의 수익을 가장 안전하게 또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또 핵심입니다. 그래서 항과 철도와 반드시 연결되어 있는 지역을 또 선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도로 철도와 도로가 또 잘 연결이 돼서 전국적으로 전국에 다 반나절권에 다르게 물류가 유통될 수 있는 그 물류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곳이 어딘지 이렇게 하나하나 이 조건들을 다 갖춘 곳을 찾아내게 되면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인구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걱정할 필요도 없고 기업이 투자하냐 안 하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조건을 갖고 있는 지역이 몇 군데는 될 것 같으세요? 대한민국에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딱 한 군데. 그 지역이어야 하고 또 이제 미래의 트렌드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고 옷을 하나 사도 유행을 보고 사는데 지난 옷을 안 사잖아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내가 살 타이밍에 인기 있는 땅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3년을 투자할 거다 5년을 투자할 거다 그러면 3년 후에 팔 때 5년 후에 팔 때에 가장 히트하고 인기 있을 입지의 조건과
그런 기술 발달이 돼 있는 그런 조건의 땅을, 그 지역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 때에는 스마트 도시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3년 후, 5년 후에 팔 때에는 스마트 도시가 대세예요. 그래서 스마트 도시의 땅이 아니면 인기가 없어요. 수요자가 사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도시가 형성되는 지역에 사야 한다는 게 또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 모든 조건을 다 맞췄는데 여기 스마트 도시가 빠졌다라고 하면 오히려 미스될 수 있는 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 요즘 시대는 능력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요. 시대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시대를 못 읽어서 망하는 게 더 크다고요. 더 크다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오너분들은 항상 시간을 좀 이렇게 갖고 깊이 있게 생각하고 움직이시는 게 아주 중요한 건 뭐 여러분들 더 잘 알 거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게 바로 또 교통 인프라라는 거, 그리고 스마트 도시라는 거, 그것이 아주 중요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뭐냐면요, 물류 4차 산업이 되게 되면 솔직히 기업들에게는 관련이 있지만 개인들에게는 관련이 없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하나 타이틀을 꼭 반드시 걸었던 건 난생 살아서 처음 사는 땅이고 처음으로 건물을 갖는다고 하면 관광지에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관광지만 유일하게 상권이 움직이지 않아요. 공실 걱정이 없습니다. 지금 건물도 갖고 있는 분들 막연하게 도시권에 뭐 이렇게 구도심에 샀다가 진짜 지금 많이 힘드신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다 대출 끼고 사시잖아요. 현금은 못 사시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런 걱정 안 하시려면 여러분 관광지 놓치시면 안 돼요. 지금 미래의 핵심 산업들이 4차 산업과 또 관광 산업이거든요. 근데 개인들이 연결되어 있는 건 관광 산업이고 4차 산업은 기업들과 관련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데 똑같은 조건이 있다고 하면 또 반드시 관광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 이거 꼭 유념하시고, 이런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것이 바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2019년도 모든 부동산의 전문가들이 투자 유망 지역으로 가장 안전하고 고수익을 낼 수 있는 1위로 추천하는 게 바로 새만금이에요. 그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내용을 갖고 쭉 한번 정보를 찾아보시면 돼요. 어떻게 조건들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새만금도 지자체가 3개로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서 관광을 담당하고 있는 부안을 반드시 해야 하고, 현재 도시가 아니라 신도시에 해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이렇게 그 첫 땅을 사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먼저 국가가 개발하는 지역을 선별해 내주십시오. 지도를 쭉 펴놓으시고 국가가 개발하는 곳을, 국책사업 지역을 선별해 내주십시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 지역을 선별했다고 하면 경제도시하고 소비도시, 행정도시를 분리하십시오. 경제도시, 경제특구면 더 좋겠죠. 경제특구인데 국가에서 개발하는 쪽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지역을 선별해서 그 지역에서 현재의 핑크색 상업지가 있는 현재 도시가 아니라 핑크색이 없는 신도시 지역을 선별을 해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또 국토 종합개발계획을 보시게 되면 핵심 요충도로를 국가에서 먼저 개발계획을 다 해놨어요. 교통망을요. 그 중심으로 해서 내가 고른 지역의 핵심 도로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또 분석을 해내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또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건물 짓는 땅을 해야 한다. 도시 지역 안에 건축이 이미 허가되어 있는 제1종 일반 주거, 제2종 일반 주거, 제3종 일반 주거, 상업지. 근데 이제 신도시 들어가는 거에 상업지는 보통 허가가 잘 안 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보통 일종을 많이 이제 만나게 되시죠. 그래서 계획관리지역, 자연노지,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임야 절대 사지 마시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많은 기술 발달이 돼서 땅이 많이 필요 없는 시대, 공간이 필요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불특정 주변 땅을 사서 절대로 확실하게 개발될 수 있다라는 보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사례들을 현장에서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길 하나 두고 이쪽은 건물이 쭉쭉 올라가는 거면 여기는 그냥 하우스 그대로 처해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연한 곳에 나의 인생과 나의 힘들게 번 돈을 투자하지 마시고 확실하고 안전한, 이미 국가에서 허가해놨잖아. 이거 먼저 개발할게 라고. 그 땅을 먼저 사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관광이 있는 곳이고 스마트 도시가 있는 곳이,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좀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투자를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드리고 또 교육도 같이 해드리면서 우량 매물을 추천을 해서 고객님들 우량 매물을 또 입지까지 분석이 돼 있는 땅으로 3년, 투자기간 3년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입지에 노른자 0.02%밖에 없는 허가되어 있는 한정된 땅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첫 투자하는데 초면이고 알지도 못하는데 말은 그냥 좀 어리버리하고 좀 그럴 것 같은데 그래도 못 믿겠다라는 분들이 있겠죠. 당연히 저도 이제 고객님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SNS 마케팅 교육은 했지만 제가 이렇게 SNS로 사람들을 만날 줄 저도 잘 몰랐어요. 솔직히 제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원래 이 목적으로 했던 게 아니고 저희 고객님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내용들, 반복되는 말들 설명드려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이렇게 해서 보내드려야겠다. 고객님도 시간을 절약하고 저도 시간을 절약하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된 거여서 이제 가장 제가 그런 신뢰도나 이런 것들, 솔직히 저는 그래요. 제가 현장에 있는 저로는 진짜 믿던 처제가, 형부가, 장모님이, 엄마가, 그런데도 뭐 임야 추천해주고 계획관리, 뭐 생산관리, 농림지역 뭐 말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알고 모르고는 비본질이에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설명하고 또 임야 추천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진짜 아니에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왜 임야를 추천해 주는지 저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 물건 취급한 걸 보면 그 사람 수준을 알 수가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보면 그냥 그 사람의 작품을 보면 수준을 볼 수 있듯이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 투자하면서 기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소액 갖고 있는 분들 1억 미만의 고객님들 타이밍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이제 기업들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막 투자를 하면서 저희 임대 부지도 더 확장을 해야 하고 이제 건축들도 들어가고 공장 부지도 건축이 들어가고 있고 막 하기 때문에 많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투자 전문 기업들이 이제 지금 새만금에 투자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물건들이 더 많이 숨었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남북 3축하고 국제공학이 또 착공이 들어가고, 그러면 정말로 많은 것들이 가시화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항상 그런데 가시화가 됐을 때는 좀 한 발 늦은 감이 있어요. 하지만 돈이 좀 있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1억 미만의 소액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 조류의 타이밍이에요. 오르기 전, 하루 전, 코앞에서 사시는 타이밍이에요, 정말. 지금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건축용지이고 허가돼 있는데 신도시 지역이다 하면 사야 할 정도, 도로 붙어 있으면 사야 할 정도로 그렇게 물건이 없어요. 입지 좋은 물건들이. 그냥 물건들은 많죠. 근데 입지 좋고 돈 되는 땅, 그런 땡들은 지금 현재 많이 없는 상황이, 주민들이 내놓지 않기 때문이죠. 땅 주인들이. 이러면서 매물이 숨으면서 고객들은 뉴스를 통해서 더 많이 소비자들은 몰리니까 땅값이 이때 폭등을 하는 타이밍이 지금 딱이에요. 그래서 정말 얼마 전에 제가 제 영상으로 제가 그 말을 했거든요. 이 영상 며칠이 얼마나 되냐고. 그냥 반나절 보시고 제 거 토지 투자 설명한 거 반나절 그냥 연속으로 이어서 보시고 새만금 뉴스 어디까지 왔는지 그냥 연속으로 몇 번 보시고 그러면 하루면 되거든요. 진짜 길면 이틀. 그냥 쭉 몰아서 봐버리고 결정 내리고 연락하고 바로 오셔야 돼요. 지금은요 1억 미만 고객님들은 기회가 없어요. 이제는 고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요. 지금 매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이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용기 내시라는 거 얘기 드리고, 저는 선진국은 벌써 이미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게 바로 부동산 계약을 하면 에스크로 제도라고 해서 보험을 들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약하고 등기 낼 때 25만 원을 들면 그 계약에 대한 보험을 들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를 믿고 안 믿고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계약을 하고 오히려 법적인 거, 이런 보험 같은 이런 서류상의 보호가 더 정확하다라는, 더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면 더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저는 솔직히 중개사들, 지금 현재 부안의 중개사들 분들이 땅 갖고 너무 장난을 쳐서 그 부안분들 못 믿겠다고 해서 저한테 연락 오셔서 하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저는 정가로 그냥 투명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이어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건 당연히 이해는 하지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저의 말보다 그 누구의 말보다도 중요한 건 토지 이용 계획을 딱 띄어서 도시지역에 일종 일반주가 허가가 돼 있냐 안 됐냐, 도시지역이냐 일종이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한 거고요. 도로가 있냐 없냐, 요게 더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부동산 계약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에스크로 제도라는 보험을 들 수 있냐 없냐, 오히려 이게 더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대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이라서 염려 걱정되는 거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지금은 뭐 망설일 때가 아니어서 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드려요. 제가 초반에 얘기한 것만 해도 제가 지역을 잘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리도, 어떤 분들이 리를 막 물어보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리를 얘기를 안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 리 전체가 기가 아니에요. 그 리어에서 핵심 지역, 요충지만 긴데 제가 그 리라고 말을 해서 그 리에 가서 엉뚱한 땅을 사버리게 되면 이제 좀 제가 그냥 이제 뭐 말하시는 분 나름이잖아요. 그때 누구 박은희 씨가 영상 보고 내가 이렇게 어디라고 해서 가서 샀는데 이게 아니더라, 막 이런 말, 전 그런 말도 듣기도 싫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하기도 싫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따로 뭐 지도적인 지역적인 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는 게, 자, 너무 입장과 조건에 따라서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땅마다의 사연이 다 달라요. 입지마다 그 조건들이. 근데 그걸 어떻게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그래서 오시게 되면 제가 차근차근 다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너무나 오시기 잘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신 만큼 보람되게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고, 저도 뭐 잘 아시겠지만 더 붙여서 얘기할 것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사실을 설명을 드리고 서류에 검증해드리고, 여기 뭐 토지 이용 계획은 바로 띄워보면 되시잖아요. 여기 띄워서 검증해드리고 그 자리에서 다 로드뷰로 해서 다 보여드리고, 지금 최근에 2019년도 6월자로도 업그레이드가 다 됐어요. 그러니까 최근 것까지 싹 업그레이드가 돼 있으니까 너무 좋죠. 그래서 최대한 다 확인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 지도로 입지도 다 볼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근데 저도 현장에 보면 키가 작기 때문에 현장에 가면 보이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근데 지도로 보시게 되면 이 도로가 얼마나 요충도로인지도 다 보고 입지를 먼저 보고 가서 보기 때문에 훨씬 도움이 많이 되고 이해가 되죠. 정말 많이. 그래서 아주 중요하고 아주 이게 처음 사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핵심만 제가 찝어서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도시지역 건축용지, 그리고 국가가 개발하는 곳, 그리고 경제도시, 그리고 관광지, 스마트 도시, 여기를 또 선별하시고, 또 항만이 수심이 제일 깊은 곳, 그리고 철도가 연결되어 있는 곳이고 공항과 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물류